9월 5일 화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한국 축구의 운명을 결정할 우즈베키스탄과의 마지막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밤 12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르는데요. 이와 관련해 축구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회 스포츠 니어스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회입니다. 스포츠 니어스는 뭐예요? 스포츠를 가까이 간다 이런 얘기예요? 네, 뭐 그런 뭐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 저희 좀 이렇게 신생 언론사여서. 온라인 언론사인가요? 네, 온라인 언론사. 종이는 안 하고요. 네. 한국 축구가 종이 호랑이라 그러니까 종이 안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몇 년 취재했어요? 저는 이제 한 10년 정도 됐어요. 오, 연초가 꽤 깊네요. 네, 좀 어려 보이는데 그래서 나이가 좀 있습니다. 아니,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데 이제 50 넘으신 그래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축구를 하셨나요? 아니요, 실제로 하진 않았고요. 체험 기사를 쓰기 위해서 한번 우리나라 3부 리그에서 예. 선수 등록을 해서 좀 잠깐 뛰었던 적은 있었어요. K3? 예. 어느 팀에서요? 고양시민축구단이라고요. 5분 만에 교체가 됐습니다, 제가. 저는 그 천안 팀인데 K3. 아, 예, 얘기 들었었어요. 예. 그때. 예. 기자가 얘기를 들으면 취재를 했죠. 장지현 SBS 축구 해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축구계 적폐 세력에 대해서 꼭 한 말씀 하고 가셔야죠. 저는 적폐 세력이 아닙니다. 살짝 구역은 했었잖아요. 인정합니다. 누구죠? 벌써 잊어먹었어요, 감독 이름을? 슈틸리케 감독. 슈틸리케. 네. 예. 근데 현대가 축구협회 그런 얘기를 우리 리더에서 잠깐 나왔는데 그걸 저희 방송이 아니고는 얘기 안 하죠, 다른 데서. 하나요? 글쎄요, 거의 잘 하질 않죠. 예. 이 축구 협회에 대한 얘기보다는 대표팀의 경기력, 승패 여부에 대해서만 주로 다루기 때문에. 대표팀의 경기력이 왜 이렇게 망가졌냐? 네. 축구협회는 잘못한 게 뭐냐? 이런 걸 따져줘야 되는데요. 예. 오늘 저도 이런 주제 지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알겠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한 의원님은 축구협회에 대해서 할 얘기 많으시죠? 네, 축구협회 여러 가지 문제를 노정해왔던 건 사실이고, 예. 아니, 어찌 보면 많은 부분 고쳐져야 됩니다. 두 분 다 축구협회 좀 개혁해야 된다 하면서 나름대로 그 비주류 쪽에서 열심히 뛰지 않으셨나요? 그거는 개혁에는 저는 150% 동감합니다만, 다만 저는 예전부터 또 이런 얘기도 해왔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국가의 경제 정책이 잘못된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 IMF가 다시 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예를 들어 질 필요는 없다. 우리가 불조심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예. 집에다 불을 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새끼손가락 좀 될 필요는 있죠. 집에 불을 내는데 새끼손가락 대는 걸로 끝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그래도 우리 월드컵 진출을 아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갈망하고 있죠. 근데 정말요? 우리가 갈망한다고 이게 그거 조절됩니까? 이란전 봤더니 아니고. 예. 이란전 어떻게 보셨어요? 이란전 너무 좀 답답했던 경기였고, 왜냐면은. 원인이? 일단은 상황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은 중국이 또 이제 저쪽에서 이제 이겨줬기 때문에. 우즈벡을 이겨줘서 이겼죠. 우리가 한 골만 넣으면 바로 월드컵 본선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상대는 또 10명이었고, 우리는 안방에서 6만 명 이상의 관중의 이제 큰 호응을 받으면서 경기를 했는데, 예. 딱 그 한 골을 좀 넣기보다는 좀 우리가 좀 먹지 않겠다. 좀 이런 좀 마인드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경기 끝나고 이제 K리그 경기장 가서 취재를 했는데, 이제 본인의 이름이 나오긴 굉장히 껄끄러워하는 이제 지도자분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경기는 질 때 지더라도 좀 이기는 경기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좀 소심했던 경기 아니었느냐. 그 얘기를 많이 하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예. 거기에서 굉장히 동의를 하고,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란을 그렇게 안방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쉽지는 않은데 조금 더 적극적인 좀 경기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장지현 해설위원님. 네. 막상 이게 이란 정도, 그다음 한국 정도면은 유럽과는 조금 실력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선수들이 이미 절정 수준의 기량이 올라갔기 때문에 10명과 11명은 천지 차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김현애 기자의 얘기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예. 우리가 비록 이제 11대 11로 싸울 때는 선수들이 좀 너무 의욕만 앞서서 또 그동안 수비에만 너무 집중했던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전체적인 공격 빌드업 자체가 잘 안 된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사실 한 명이 많은 상황부터 시간이 꽤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40분쯤 남아있고 또 한 명 빠진다고 하게 되면 선수들의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확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시리아 같은 상황도 경우의 수를 다 벤치에서 고려를 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리아가
올라올 확률 예.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이 기회를 승부를 걸어서 이겨야 된다라고 인식을 했어야 됩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은 비기는 지지 않는 경기를 해서는 이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우즈벡 원정에서 사실 이란한테 지고 간 거나 사실 별 다름이 없는 상황이 조성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이게 때문에 포인트예요. 네, 당시에 그 남은 시간이 많을 때는 공격적인 전술로 승부를 걸었어야 되는데 예. 김현애 기자 말대로 그 남은 시간의 운영을 보면 그냥 지지 않는 운영을 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두 분이 그 전날 해설하시면서 자 피지컬도 좋고 기술도 좋고 조직력도 좋고 게다가 역전 그러니까 역습 속공도 좋다. 여기까지 했는데 그 속공이 무서웠던 모양이죠. 그래도 상대가 한 명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예. 당시에 전술을 공격수를 아예 뺐어요. 한 명을요. 한 명이 퇴장을 당하면서 네, 그러면서 그냥 4-2-3-1이 아니고 예. 4-2-3 네, 이 운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수비 숫자를 한 명 줄이면서도 예. 전술 자체를 4리베로 형태의 그런 운영보다는 공격적인 전술로 바꿔서 공격 숫자를 늘려야 됐었는데 근데 그런 판단도 늦었고 전체적으로 좀 소극적이었죠.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승부수를 놓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안주 위원님, 네.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대표팀 그 감독이나 혹은 코치 관계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아쉬움을 토로하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가 좀 소극적인 경기를 해서 지금 두 분도 말씀을 예. 했지만은 그 부분을 사실은 감독, 코칭 스태프 할 것 없이 사실은 인정을 다 합니다. 아니 왜 했냐고요? 자 소극적 경기 했고 이랬는데 왜 했냐고 왜? 그 왜에 대한 대답은 안 해요? 오늘 자정 우즈벡전 이후에 한번 아니 들어보겠습니다. 그때는 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왜 소극적으로 했습니까? 근데 저는- 소극적으로 했다. 아이고 좀 잘못된 것 같다는데 왜 했냐고 왜? 저희가 추정컨대는 이런 것 같습니다.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Why? 장 의원이 좀 전에 아주 그 포인트를 예. 말해준 게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그래도 이란에게 패하지 않으면 마지막 경기 상황이 그래도 우리가 좀 괜찮다. 우즈벡보다는 훨씬 괜찮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시리아가 끼어들었다는 것까지 고려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시리아가 그때 어디를 이겼죠? 시리아가 카타르를 이겼습니다. 오호. 그런데 그 상황까지 고려를 했더라면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뭐 우즈벡만 신경 쓸 상황이 아니라 시리아까지 신경 써야 되는 예. 상황으로 몰렸거든요. 그 시리아를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공격적이지 않았던 면이 없잖아 있었다. 그러니까 시리아 얘기하니까 순망치한 생각나는데요. 그 이가 없으면 그 잇몸이 시리다고. 시리죠. 네. 시리아. 근데 왜냐면 이게 신태용 감독이 우즈벡 원정을 가서 나는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는 어느 정도 그런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방에서 너무 좀 이렇게 위험한 플레이를 하지 말자고 물어봤어요 했던 것 신태용 같고. 감독한테? 추측입니다. 아 기자 추측하고 어때요? 추측. 예. 그리고 제가 하나 예를 들자면 이게 예. 너무 저는 이 이란전이 아쉬웠던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도박을 한다면 패가 되게 좋았어요. 꽤 좋은 패였거든요. 원래 예. 고스톱 칠 때 예. 옥황 든다고 광으로 못 나요. 예. 근데 패 좋다고 이기지 못해요. 한 3땡 정도는 들고 있었는데 여기서 죽은 거예요. 근데 왜냐면 이 다음 패가 뭔지는 모르지만 다음 패에 이제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나중에 이제 오늘 경기가 끝나고 나서 봤을 때는 아, 이란전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공격적으로 좀 배팅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예. 그런 좀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예측을 하나씩 그 해보죠. 오늘 만약에 우리가 우즈벡을 이기면 어떠한 상황과 무관하게 무조건 본선 나가죠. 네. 이기면. 네. 그런데 우리가 비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비기면은 이제 저쪽 무척 복잡해지죠. 예, 뭐 시리아 쪽 상황도 봐야 되는데 이제 일단은 시리아와 이란의 경기가 펼쳐지거든요. 그런데 예. 사실은 이제 그 이란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이란이 굉장히 좀 유리한 경기를 펼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예. 이제 무실점 경기에 대한 그 열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지금까지 한 골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쪽 해설하게 되면 우리 듣는 분들이 너무 복잡해지니까요. 네. 제가 깔끔하게 예. 정리하겠습니다. 지들끼리 알아서 잘 싸우라고 하고 이기고 지는 것만 계산해 주세요. 우리가 이기면 2위로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가고요. 비기면 2등 혹은 3등이 될 수 있습니다. 플레이오프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니까 3등이 되면 플레이오프입니다. 예. 그리고 지면 3등 혹은 4등이 될 수 있습니다. 4등이 되면 탈락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기면 무조건 가고 비기거나 지면 잘하면 3등이 되고 비기면 3등, 저도 3등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예. 저도 3등이 아니라 4등이 되면 4등이 되는 순간 그냥 끝. 네, 첫 번째 결과는 진출, 두 번째 예. 결과는 2 혹은 3, 아. 세 번째 결과는 3 혹은 4. 이렇게 생각하시면 33년 만에. 편할 것 같습니다. 33년이죠?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예, 그러니까 이후니까 올해가 32년 됐고 내년 33년 차죠. 그렇게 되나요? 34. 36년이 되는 건가요? 86년 이후니까 예. 32년. 아, 32년이죠. 예. 네. 32년 만에 탈락하는 그 수모예요, 영광이에요. 일단은 수모라고 봐야겠죠. 예. 32년 동안 탈락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 네. 아, 2년이면 86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33살이 되는 애예요. 그러니까 86년에도 32년 만에 본선 진출이었거든요. 아. 네. 오호. 이 30이라는 숫자가 이상한 숫자가 좀 될 수도 불길해지네요. 있겠네요. 네. 그러네. 아, 괜히 저 주기설 같은 거 진짜 월드컵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지 아, 마세요. 주기설 이런 거는 최순실이 하는 거예요. 네. 아, 그렇죠. 그래서라도 더더욱 까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자, 그 장렬 해설님. 예. 우즈벡이 홈에서 어떻습니까? 우즈벡이 홈에서 무지 셉니다. 무지 셉니다. 네. 예를 들어 제가 이번에 기록만 들고 오겠습니다. A조죠? 네. A조 그 홈 경기의 전력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홈에서 일단 가시적인 기록만 예. 살펴보면 월드컵 예선 들어와서 평가전 다 포함해서요. 예. 홈에서 열린 경기에서 11승 1무 1패입니다. 11승 1무 1패? 예, 엄청난 승률입니다. 오호. 그 1패는 1패가 이란한테 한 번 됐고요. 아하. 한 골 차로. 어허. 그리고 1무승부가 그루지아라고 그래서 요즘엔 조지아라고 그러죠. 조지아죠. 유럽 팀입니다. 예. 유럽 팀과의 친선 경기에서 비겼습니다. 근데 이 조지아도 상당히 센 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긴 팀이 태국, 카타르, 요르단, 중국, 시리아, 부르키나파소라고 아프리카 팀 강호입니다. 바레인, 필리핀, 레바논, 북한, 예멘인데요. 예. 여기서 11승 중에 단 한 골 먹었습니다. 11승을 하면서. 예. 나머지는 다 무실점 경기. 한 그 골 한 골 먹은 팀이 북한입니다. 아, ICBM. 네.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록만 봐도 원정은 약한데 홈에서는 일단 수비가 매우 좋다. 예. 네, 수비가 좋은 기본적으로 팀. 조직력이 잘 발달되어 있는 팀이고 예. 우리가 객관적 전력에서 우위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여기가 지금 우즈벡 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는 예. 제가 볼 때는 평행선상에서 놓고 봐야 된다. 조금 더 불리한 상황 아닌가요? 왜냐면 우리도 막다른 그렇죠. 네. 막다른 골목에 서 있고 지금 우즈벡도 동기부여는 우리를 똑같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창대 창의 그 승부인데 아무래도 홈이라고 하는 심리적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즈벡이 좀 더 심리적으로 유리할 수 있겠다. 그렇죠. 아무래도 홈 관중의 또 예. 이러한 응원까지 뒷받침된다면은 우즈벡이 좀 유리한 것만은 사실. 그렇죠. 또 홈 경기 그 관중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저게 칭찬인지 욕인지 네. 그거 헷갈리잖아요. 그거 신경 쓰다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비슷한 선수들끼리 조직력을 맞춰온 팀입니다. 우즈벡이요. 우즈벡도 그래서 지금 골든 세대인데 기우는 골든 세대다. 골든 세대 중에 일부 뭐 이스마일 로프나 일부 선수들은 전성기가 조금 꺾이는 선수가 있습니다만 예. 그래도 골든 세대라고 봐야 됩니다. 예. 네. 안주현 해설 아까 그 구장 잔디 상태도 얘기를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잔디 상태도 영향을 좀 주나요? 잔디 상태는 모든 축구 경기에 있어서 예. 상당히 심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그쪽도 잔디고 우리도 잔디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잔디 얘기가 이란전 이후에도 나왔습니다만 이란전 때는 그때 두더지 잔디에서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잔디가 너무 나빴죠. 이제 이 문제는 사실은 그 이번 축구 결과와는 별개로 사실은 예. 앞으로 이제 축구계와 이제 적폐 세력, 축구계 적폐 세력. 시설관리공단들이 더 이제 마음을 모아서 뭔가 예. 좀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데요. 잔디 문제는 물론 크지만은 저는 이란전 이후에도 바로 말씀하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잔디가 아주 좋았으면 사실 이란도 더 잘할 수도 있는 있었고.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방해가 크게 된 건 사실이지만 예. 그것에 모든 것을 전가시킬 수는 없다. 아하. 그리고 그것이 일차적인 원인이 되어서도 곤란하다. 예. 네, 그런 우즈벡이 말씀을 지금 드렸죠. 잔디 상태는 구장 잔디 상태 좋은가요? 예, 우리보다는 훨씬 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부뇨드코르라는 우즈베키스탄의 나름 명문 클럽의 구장이니까요. 예. 네. 지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우즈벡이 우리보다 선진국이군요. 그 구장, 분요드크루라는 구장에서 지금 갖는 것인데 그 분요드? 구장을 분요드크루라고요. 분요드크로. 예, 신흥 좀 우즈벡의 재벌 강호팀. 네, 그렇게 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쪽은 예전에는 파코타카르 아니 예. 파크타코르. 네, 세 분 좀 합의하고 나오세요. 파크타코르. 네, 파크타코르의 홈구장에서 치렀거든요. 예. 네. 근데 거기는 잔디가 그렇게 썩 뭐 좋은 편이라고는 볼 수 없었는데 이번만은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애 기자님, 지난번에 그 많은 분들이 그 끝나고 나서 네. 중원에서 이게
그 전체적으로 게임을 조율하는 사람이 없었다. 네. 그렇죠. 기성용 선수의 역할이나 이제 이런 등등의 역할이 많이 그 도마에 올랐었는데 네. 이번에 기성용 선수 뛰나요? 절반보다 좀 더 낮은 확률일 것 같아요. 기성 선수가 뛸 확률이. 왜냐하면 지금 부상 이후에 그 다른 데가 회복단계 아니고 있는데. 무릎 부상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왜냐하면 선수들이 사실은 부상에서 이제 뭐 아무리 작은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좀 연습 경기를 뛰면서 어느 정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경기를 나가게 되면은 선수 생명에 좀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좀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태용 감독이 굉장히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선수 생명을 걸고 그렇죠. 뛰는 거는 쉽지 않다라고 해서 좀 절반보다는 좀 더 낮은 확률로 이제 기성 선수의 출장 예상이 됩니다. 예, 기성용 선수 뛰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오늘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럼요. 본인도 그 정말 한국에 배출한 세계적인 선수인데 이 게임 이기기 위해서 또 나가갖고 무릎 상태가 그러고 본인도 위축되어 있는데 잘한다는 보장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완전치 않은 상황에서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지만 예. 또 우즈베키스탄이 기본적으로 팀 압박에 또 상당히 능하기 때문에 경기 감각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기성용 선수의 위치가 사실 위험 지역이거든요. 예. 거기서 사실 안정적으로 플레이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현실적으로 상황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경기력이 좀 올라와 있는 선수를 예. 쓰는 것이 누가 맞다. 대체 인물로 가능할까요? 뭐 지금 일단 지난번에 기성용 선수 역할을 누가 대신했나요? 그 위치가 장현수 선수가 예. 봤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또 비슷한 전술 운영을 할 때는 그 4백의 센터백이 이제 빌드업 시 공격 예. 전개 시에는 좌우로 크게 벌어지면서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하는 선수가 내려와서 3백처럼 운영이 되거든요. 예. 신태용 감독의 운영이요. 그 역할을 장현수 선수가 했었죠. 그래서 비슷하게 아마 운영이 될 가능성이 일단은 크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우즈벡 이제 어쨌든 우즈벡의 전술을 미리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상시 우즈벡 팀을 봤을 때 오늘은 어떤 전술을 들고 나올 것이다. 물론 이제 우리 언론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선수는 제파로프 선수일 겁니다. 예. K리그에서 또 오래 뛰었었기 때문에 그럼 한국에 대해서도 잘 한국 알겠네요. 또 알고 한국 선수들도 알고 아주 또 게다가 노장 아주 노련한 베테랑인데 그러나 역시 우즈베키스탄의 전체적인 에이스이자 축은 오딜 아흐메도프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아흐메도프 선수가 우즈베키스탄 팀에 끼치는 전체적인 영향력은 사실 뭐 공격 최전방에서부터 수비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이제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팀이 어떻게 됐든 아흐메도프 선수로부터 이제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뭔가 미연의 방지를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아무래도 해보고요. 선수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좀 이렇게 방어해야 되겠다. 예, 그 선수는 거의 우즈벡의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지션은 어딘가요? 포지션은 중앙 미드필더인데 이것이 이제 좀 더 수비 쪽으로 될 수도 있지만 우리와의 경기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스트라이커에 가깝게 올라올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는 사실 기성용 플러스 손흥민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우즈벡에서는 영향력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선수에게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지 말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즈벡의 기본적인 기동력이 살아나는 지역은 역시 측면입니다. 네, 측면에 빠른 선수들이 좋은데? 우즈벡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빠른 팀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역시 측면에서는 기동력을 앞세운 선수들의 이제 돌파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측면 수비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격과 수비를 보게 되면 수비가 늘 약해갖고 수비 쪽에 문제가 있는 거로 분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측면 예. 수비의 불안감을 오늘도 우리도 좀 안고 있습니다만 상대가 기동력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공간이 측면이라는 것을 고려를 한다면 예. 뭐 위쪽에 있는 측면 윙포워드 미드필더들까지 같이 정말 힘을 합해서 상대의 측면에서 좋은 상황을 또 만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봉쇄를 잘 해야 될 겁니다. 김현애 기자님,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치맥을 먹으면서 봐야 되는데 치킨은 몇 시쯤 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치킨은 근데 왜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또 이거 취재를 했었거든요. 예, 그거 해야 돼요. 네, 월드컵을 앞두고 언제 치킨을 시키면 좋냐라는 취재를 했었는데 밀리니까 이게. 예. 사장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웬만하면은 배달해서 가져와라. 기다리고 있다가? 네. 그럼 우리가 배달 민족이 아니죠. 왜냐면 굉장히 많이 밀려서 이게 전반전 시작하기 전에 시키면 거의 후반전 끝날 때 온다.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저기 반반 시키지 말고 후라이드만 시키고. 어디 취재했어요? 제가 실제로 지역이? 여러 군데 지역에 일산 지역에 있는 치킨집을 취재를 했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일산이 원래 좀 늦게 와요. 이왕이면 전화해서 예약해놓고 예. 들어가는 길을 찾아서 들어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동네 살거든요. 주민이거든요. 네, 주민이에요. 지켜보는데요. 제가 예. 다른 분당에 살 때랑 뭐 비교해 보면 일산이 좀 늦어요? 일단 좀 늦더라고요. 일산 지역 주민들을 지금 모욕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오늘 저녁에 12시 이
이 게임 때문에 네.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면 대한민국 월드컵 출전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오늘 일정을 시간표를 거기다 다 맞춰놓고 있어요. 네. 그런데 갖고 떡하니 지면 맥주병을 씹어 먹을 수도 없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이란전도요. 예. 치킨을 좀 일찍 시켜놨습니다. 네, 한 2-3시간. 치킨 얘기 그만하세요. 그래서 조금 맛이 없더라도요. 예. 네, 미리 일찍 시켜놓고 조금 데워서 먹는 게 제일 예. 현명한 방법입니다. 꼭 먹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장전 해설님, 예. 우리의 분석을 좀 해주시죠. 전략, 전술. 우리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신태용 감독이 이번에 가서도 수비의 또 강화를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수비 강화하다가 결국 90분 내내 수비 강화하다 끝나는 그렇죠.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실점을 일단 하지 않는 선에서 공격 조직력을 조금 올리자. 이러한 이제 비중대로 훈련이 전개가 됐는데요. 예. 저는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우즈벡이 최전방 공격수인 비크마이프가 경고누적으로 몸 나옵니다만 예. 압두콜리코프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예. 이 선수도 상당히 득점력이 좋고 신장도 오, 좋습니다. 예. 거기에 왼쪽 윙어, 예. 사이드 윙어로 나오는 쇼무로도프라는 선수가요. 예. 체격 조건도 좋고 상당히 파워풀한 또 돌파에 능해요. 일단 중앙아시아 선수들의 피지컬이 좋잖아요. 네, 이 선수들이 그래서 오늘 다른 선수가 들어가게 될 경우에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오른쪽 수비가요. 예. 고요한 선수가 나설 경우에 체격적으로 조금 신장이 작고 그다음에 힘에서 쇼무로도프나 이런 선수에게 밀릴 수 조금 있다. 예, 아. 긴장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또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그러한 피지컬적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 팀이 그래서 우리 팀의 전술은 수비를 채워놓고 네. 그 다음에 역습한다 이런 전략인가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이 팀이 지난 중국전 경기를 제가 다시 봤더니 예. 1대0으로 잘합니다. 네, 음. 제가 예전에도 봤던 것도 있지만 오히려 경기는 더 잘했던 것 같습니다. 어허. 전체적인 팀 압박, 예. 또 기본적으로 공을 중심으로 한 어떤 전체적인 몸통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네, 거기에 기본적으로 기술까지 갖춰놓은 선수들이 구분부 섞여 있고 아흐메도프라고 하는 공격과 수비를 넘나드는 전천후 예. 플레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팀을 상대로 할 때는 일단 공격 전개를 빠르게 나갈 수 있는 루트. 네, 그 부분을 상대 압박이 들어오기 전에 빌드업을 잔디가 괜찮으니까 예. 잘 연결해서 좀 지난 경기보다는 여유롭게 빌드업을 할 수 있도록 또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한준 해설님, 네. 해설위원님 정말 궁금한 게요. 우리 선수들이 해외 파들이 많잖아요. 네. 중국도 요즘 실력이 많아. 중국 그 프로도 그다음에 중동 프로도 요즘은 실력이 좋아졌고 유럽 선수들도 많고 그 나라 선수들의 가서 뛰는 선수들 모아놓고 왜 대한민국 이 팀에만 들어오게 되면 벼랑하지 내 전체적인 전력이 뚝 떨어지죠? 유럽에서 하듯이 하면 되잖아요. 그건 제가 모든 좀- 사람이 다 질문한데 제가 네. 축구 선수 출신인데도 답변 못 하겠어요.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예.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여기서 우리가 지금 백척간두에 걸렸는데 뭐 잉글랜드 비하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잉글랜드 대표팀 선수들이 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 아스날, 첼시 이런 데 흩어져서 뛸 때는 바르샤에도 있고 뭐 어디 그 팀의 부속품으로서는 다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선수들이 꽤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잉글랜드 대표팀으로 모아놓으면 그렇게까지 강팀이라는 인상을 주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약간 비슷한 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뭐 유럽에서 지금 좋은 활약을 펼치는 선수들도 있고 예. 말씀하신 대로 K리그, 뭐 중국 리그, 중동 할 것 없이 팀에서 다 중요한 선수들이 모여서 대표팀을 형성을 합니다만 냉정한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그 팀에서의 하나의 부속품으로서 괜찮은 것과 예. 그 선수들을 또 뽑아내서 대표팀을 만들고 여기서 이제 대표팀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팀에서 하던 것보다 본인이 뭔가를 좀 더 해내야 되거든요. 그런 그런 심리적 상황까지 압박감이 있나요? 타개할 수 있는 역량이 과연 우리 선수들이 평균적으로 충분한가를 물으신다면 저는 약간은 물음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싶어요. 멘탈의 문제예요? 뭐의 문제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기본적으로 이 팀도 유럽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황희찬, 손흥민, 구자철, 예. 뭐 주전으로 뛰는 선수 중에 한 4명이 있다고 치면요. 권창훈 선수까지 예. 들어오면.
이 팀도 다른 팀들을 저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쇼무로도프도 러시아 예. 리그에서 그렇죠. 뛰고 있고요. 데니소프도 전성기 약간 지났지만 역시 러시아 리그에서 핵심 선수로 뛰었어요. 러시아 리그도 꽤 수준이 있죠. 그럼요. 상당히 수준이 있고요. 아흐메도프 같은 선수는 예전에 아스날을 비롯한 명문 클럽에서 계속 노리던 예. 아시아 최고 레벨 선수입니다. 오호. 거기에 뭐 중국 리그에서 지금 뛰고 있는 이스마일 로프나 크리메츠 이런 센터백 라인들이 다 중국 리그에서 뛰고 있고요. 중국 리그에서 주전으로 뛴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여기 있는 선수들이 못하는 선수들이 아니고요. 저는 기본적인 선수들의 어떤 클래스 차이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여요. 종이 한 장 차이다. 종이 한 장 뭐 차이나 아니면 전력 차이가 없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쌓아놨던 커리어 때문에 우리가 예. 객관적 전력의 우위라고 하겠지만 저는 전력 차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2002 제가- 월드컵을 예,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2002 월드컵 당시에 예. 뭐 히딩크 감독이 굉장히 잘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는 K리그를 아예 중단을 하고 그 국가대표 선수를 다 소집을 해서 프로팀처럼 이렇게 운영을 해서 이제 훈련을 했거든요. 아. 예, 그 정도로 이제 조직력을 다졌는데 지금 오는 이제 대표팀 선수들은 뭐 몇 번 발을 맞추고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다 뭐 뛰어난 선수라고 하더라도 좀 조직력을 발휘하는 데 좀 무리가 있을 수가 있네요. 대표팀으로 와갖고 그럼 상대적으로 전술을 이해하거나 서로 간에 그 이 스타일을 이해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좀 더 그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제가 장 의원님 말씀과 이제 제가 했던 이야기를 조금 예.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내부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선수들의 실력이 저는 냉정하게 정말 아시아 최강급인가? 라는 거에 약간 의문 부호를 던진다는 거였고 장 의원님은 이제 외부적으로 봤을 때 예.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지난번 이란만 하더라도 사실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의 숫자는 우리보다 더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 리그가 뭐 프리미어 리그가 아니고 예를 들어 뭐 네덜란드라든가 그리스라든가 이런 데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경시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란 선수들은 각자의 소속팀에서 매우 중요한 주력급 선수들로 뛰는 선수들이 많고 전체적인 유럽 리거의 숫자 자체가 우리보다 많습니다. 이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즈벡도 지금 사실 유로파가 옛날부터 뛰었던 선수들 다 고려하면 적지 않다는 거거든요. 장 의원님 말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의 실력도 냉정하게 한번 잣대로 재어봐야 되고 상대가 설사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선수가 없더라도 그 선수들이 정말 우리 선수들보다 열등한 선수들이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선수들을 볼 때 우리 선수들 중심으로 보고 또 유럽 선수들은 그 판단만 하고 있지 객관적 전력으로 보면 과연 하나하나 선수를 봤을 때 우즈벡 선수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부가 여전히 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평균을 낸다. 예. 그리고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가 토트넘에서 뛰고 있잖아요.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데 손흥민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선수. 그 선수들이 우리 대표팀보다도 종이 한 장 차이나 조금 더 전력이 위면 손흥민도 거기서 상대적으로 더 나은 실력을 보이지만 같이 뛰는 선수들이 조금 떨어지게 되면 전체적인 전력은 좀 처진다. 네, 아까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팀 내 어떤 부속적인 관계의 문제입니다. 예. 그러네요. 제가 이 조기 축구를 뛰어보니까 그 심정이 있네요. 프로리그 가서 뛰면요. 왠지 더 잘 뛰는데 이 조기 축구만 오면 예. 다 마발이가. 그 프로에 섞여서 정 의원님이 뛰시면 정 의원님 몸값이 더 비싼 선수로 보일 겁니다. 그리고 훨씬 더 잘 뛰는 것처럼 보는 게 배려를 주위의 해주는 선수들이 거야. 같이 잘 뛰어주니까.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 있을 때 주위에서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우리 국가대표로 오게 되면 그게 사실은 0.5레벨 좀 떨어진다. 이해가 좀 되네요. 그렇게 보니까. 자, 김현희 기자님. 60분이 승부처다. 네. 왜냐면 지금 이제 이 경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도 분명히 이제 선수들이 이제 그 시리아 쪽의 경기를 분명히 이제 그 결과를 이제 듣고 있을 거거든요. 이어폰을 들으면서 뛰나요? 이어폰 듣지는 않지만 이제 벤치에서도 이제 사인을 보내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좀 지키는 입장이고 우즈벡은 이제 좀 더 쫓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즈벡은 더 공격적으로 임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리아가 이란한테 이기냐 지냐. 네, 카타르하고 중국은 탈락한 거죠. 아니요. 중국도 중국도 삼위, 아주 일말의 예. 가능성은 아직 있습니다. 중국 네. 지금 승점이
9점. 9점인데요? 네. 지금 플레이오프까지도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인 네. 거죠. 예. 12점인 팀들이 다 지고 네. 중국이 마지막 경기를 다득점으로 좀 이기면. 잘 이기면 예. 그러면 이제 3위 가능성이 산술적으로는 살아 있는 거죠. 대학 들어갈 때 이런 시험 나오면 이거 스킵하고 넘어가는데 너무 복잡해. 그러면은 경우의 수 확률과 통계 문제 틀리시는 거죠. 100% 틀립니다. 찍어서 맞는 게 더 높아요. 예. 근데 이제 우즈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반에 가면 갈수록 더 이제 공격적인 경기를 펼쳐야 되는 상황이 예. 될 수밖에 없는 아니, 그럼 거죠. 보니까 60분을 전후로 해서 홈에서 네. 60분 기점으로 해서 네. 그 전에 득점을 한 게 1점. 네. 그리고 60분 후에 득점을 한 게 3점. 네. 그다음 60분 기점으로 해서 네. 실점을 한 거는 60분 전에는 한 점이고 60분 넘어가서는 실점을 한 게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60분을 기점으로 해서 나머지 한 25분, 30분, 30분, 35분 요때 우즈벡이 후반에 더 실력을 발휘했다. 네. 라고 하는 게 지금 통계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럼 시리아가 이기고 있다? 그럼 우리도 이겨야 되는데. 네, 그렇죠. 이때 비기고 있으면 왜 한숨을 쉬세요, 근데? 그러니까 시리아가 이기고 있다는 소식 먼저 들려오는 게 저로서는 위험하죠. 가장 걱정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선수들 발이 딱 굳어버리죠, 그때부터. 지금 상황이 좀 비슷한 게 예전에 도하의 기적, 94년 미국 월드컵 예. 마지막 경기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때 우리나라는 저쪽 이라크 경기, 일본과 이라크전 경기 결과가 중요했잖아요. 예, 이라크가 마지막에 그 인조리 타임 때 헤딩으로 녹았고. 자파르 선수가 넣었죠. 예, 그래갖고 그 네. 선수가 우리나라에 또 영웅으로 갖고 막 환대받고 그랬었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조금 상황은 다릅니다만 마지막까지 시리아가 만약에 이기고 1대0으로 이기고 있다래도 이란이 종료 직전에 동점골 넣어버리면 상황이 또 확 바뀌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약간 비슷해지고 있어요. 아. 그래서 우리는 일단 잘해놓고요. 예. 또 저쪽 상황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단순한 거는 우리는 우리는 이기면 됩니다, 그쪽 경기 상황을 근데 알지 말고 우리만 우리가 이기고 있으면 돼요. 예. 지지 않고 만약 비기는 경기를 한다. 예. 그러면 이제 저쪽 상황을 아주 면밀히 들여다봐야 예. 바로 올라갈지 플레이오프를 해야 될지 뭐 그런 상황이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그 해설위원분들한테 막 그 안 좋은 댓글 막 달려요. 아, 이기면 되는데 못 이길 것 같으니까 걱정이 되고 물어보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상황이 조성될 수 있으니까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현영 기자님, 예. 이길 승산. 저는 그래도 한 뭐 60-70% 이상으로 봅니다. 왜냐면은 지금 우즈벡이 이번 지금 5% 단위로 딱 끊어요. 60, 70 이렇게 레인지 길게 가지 말고. 그럼 70으로 하겠습니다. 70. 예. 두 분 장지현 해설위원님하고 저는- 장준희 해설위원님이 지난번에 이길 승산 확률 60%를 봤거든요. 근데 저는 지난번에는 우즈벡의 현재 상황만 좀 봤는데요. 예. 어제 그 경기를 중국전을 90분 경기를 보니까요. 예. 아,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아, 우즈벡 거 봤더니. 예. 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51대 49 봅니다. 끊어주셔야 질 것 됩니다. 같다. 아, 우리가 51. 네, 우즈벡 49. 그러니까 오. 이거는 뭐 사실 예측하기 힘들다. 0대0. 예, 무승부 확률이 오히려 더 있지 않느냐. 무승부의 확률. 네, 전 그렇게 무승부가 보고 되고 이제 무승부가 되고 시리아가 이란을 잡아버리면 우리가 3등으로 밀리는 건가요? 무승부가 되고 그다음에 시리아가 이란이 시리아를 잡아버리면 우리는 올라가죠. 예. 근데 시리아가 이란을 잡고 또 무승부가 되면. 같이 무승부되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시리아가 이란을 잡는데 우리가 그보다 못한 결과를 받아들게 되면 우리는 플레이오프로 가는 겁니다. 네. 아니, 시리아가 이란을 잡게 되면 승점 15점이 되거든요. 우리가 무승부되고 우리도 15점. 근데 득실 우리보다 따지죠. 득실이 좋습니다, 시리아가. 시리아가. 그 경우에는. 왜냐하면 시리아는 이긴다는 그러면 전제라면 3위가 됩니다. 한 골이라도 추가를 한다는 거거든요. 아하. 지금 우리와 시리아가 득실이 득실 같아요. 차가 아. 네, 그런데 시리아는 이긴다는 전제면은 플러스 그러네요. 1이라도 최소한 어. 추가가 되는 거죠. 아시리아. 네, 아시리아입니다. 아, 그럴 때 이제 아시리아가 되는 거죠. 야, 그 비기면 그 결론은 이거네요. 오늘 뭐, 그, 암만 해봐도 오늘 뭐 조마조마하니까 치맥이 많이 팔린다. 저는 치맥이 잘 안 넘어올 것 같습니다. 긴장돼서. 긴장돼서요? 네. 사실은 이게 94 미국 월드컵 당시 약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 경기 경우의 수가 한국이 일단 북한을 크게 이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경기력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북한을 이겨 3골 차 이상으로 이길 수가 없는 일단 이게 좀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일단 그 조건을 만들어 3대 0으로 놓고 3대 0으로 만들어 놓고 기다린 거였거든요. 3대0으로 이겼어요. 그때? 네, 오. 네, 실제로 이겼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는 일단 무조건 이기면 되니까 네. 좀 경우의 수와 상관없이 이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고 시리아가 그 이란을 이겨도 관계없잖아요. 이기기만 상관없어요, 하면. 예. 무조건 이겨라. 무조건 이기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올라갑니다. 이겨서 또 본선 가면은 축구계 적폐세력은 어떻게 해요? 누가. 그런데 진짜 농담이 아니고 한준희 해설위원. 네.
매번 이렇게 우리가 그 나갈 때마다 지난번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인프라, 행정 이런 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데 선수들이 개별적인 능력이 좋았고 계속 올라갔던 거라고 분석하는 외국 기자들이 많잖아요. 예, 반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축구협회 좀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2002 한일 월드컵 이후에 예. 사실은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번 예선 과정에서 드러난 게 뭡니까? 우리 축구가 2002년 때보다 한 걸음 더 앞으로 별로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오히려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늘어난 건 예산만 늘어났어요. 축구협회는 예산만. 네, 그러니까 분명히 개혁과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되고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말 저는 초가삼간을 태우는 그러한 것까지 제가 원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상당한 폭의 개혁과 수술은 예.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구협회 자주 취재하시잖아요. 김현영 기자님. 네. 답답하지 않나요? 답답하죠. 근데 가장 좀 저는 아쉬운 게 축구계에는 야당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전에는 예전에는 뭐 이제 지도자분 중에도 야당 지도자분들이 좀 있었는데 오. 지금은 좀 이렇게 견제할 만한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뭐 범현대가 이야기를 하는데 범현대가가 없었다면 지금만큼 발전도 못했을 겁니다. 왜냐면은 그 이제 현대가에서 정말 많은 구단도 운영하고 투자도 많이 하는데 그건 당연히 이제 너무 고마운 일이죠. 하지만 그에 이제 버금가는 이제 견제 세력이 없다는 게 가장 좀 축구협회의 견제 세력이 없는 나라도 있는데 김정은. 네? 아, 약간 좀 예. 예. 그렇다고요. 네. 예. 장지현 해설위원님. 예. 같은 뭔가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같은 뭔가. 의견입니다. 근데 협회가 사실 견제 세력이 없는 것도 맞고요. 예. 그게 거기에 맞게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 위해선 지금 본인들은 뭐 사단법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태극기 예. 국민들이 준 태극기 가지고 스폰서도 얻고 하는 그럼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럼요. 국민들이 사실 간접적 주주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뭐라 할 권리도 있고 예. 태극기가 없으면 스폰서 받겠습니까? 대표팀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태극기의 실체는 국민이고. 네, 그러니까 그러한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 잘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단 마음가짐 자체가 협회에서 중요하다. 예. 근데 이제 시스템적으로는 지금 김현애 기자가 얘기한 대로 예. 구조적으로 그런 견제 세력이 있어야 또 잘 돌아가겠죠. 이번 그 9번째 도전을 계기로 국민들이 좀 레이저로 쏘면서 축구협회를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예. 그럼 뭐 좀 어떤 바뀌었습니다. 경기단체든지 네. 예,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체육계에도. 예. 왜냐하면 체육계 자체가 워낙에 또 전문 분야가 되다 보니까 이게 또 그 장막 안에 가릴 수가 있거든요. 예. 레이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 9번째 월드컵 본선 진출하느냐 마느냐 하는 점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 축구가 더 나은 발전하기 위해서 축구협회의 행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민들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치맥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